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코드업 문제집 기초 3 if else 문 1167번까지 풀었는데 이번에 1168번부터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이계산부터 할 건데 나이계산 문제는 성별 정보에 따른 것과 뭐 이런 것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력을 주었을 때 기준 연도에서 나이를 출력하시오. 2012년도가 기준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두 개의 정수입니다. 두 개의 정수인데 이제 year과 넘버를 할게요 그냥. 그러면 다음 같은 입력을 받았을 때 일단 앞에 있는 두 자리의 정보는 만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6자리 중에서 이 두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나눠주면은 목만 남기 때문에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900년대 출생이면은 이 뒤에 있는 숫자가 1 또는 2겠고 아닌 경우는 3 또는 4겠죠.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n이 2보다 작은 수일 때, 뭐 n은 1이고 또는 n은 2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1, 2, 3, 4만 입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printf %d 이 경우에 있어서는 1900년대 출생이죠. 그럼 1900년대 출생이기 때문에 100 플러스 y 112 빼기 y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2000년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닌 경우에서는 다음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걸 보면 규칙성을 찾을 수 있겠죠? 이 경우가 100만 더 커요. n이 2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y 빼기 100이라 하려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제출하도록 할게요.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 나이계산 2번. 나이계산 2번은 나이를 받았을 때 반대로 몇 년생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201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13살까지는 2000년도생, 아닌 경우에는 1900년도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만 받습니다. 나이.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13보다 나이가 많을 때,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출력을 할 건데, 첫 번째 숫자는 2012년도에서 100을 18 빼기를 해준 값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이제 이 사람은 1900년도생이겠죠. 그럼 1900년도생이기 때문에 다음 같은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1이 출력이 되겠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 뒤에는 몇을 붙이면 돼요? 3을 붙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냥 쉽게 if else 문을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학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학년 반 번호를 입력받아서 다음 형식으로 출력하시오. 이 경우에 있어서 학년과 반 같은 경우는 한 자리지만 번호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죠. 이런 문제는 입력 포맷을 잘 이용한 문제인데 이거는 학년 반 번호를 ABC로 할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입력 일단 받아줍니다.
다음과 같이 받아주고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연속으로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순서대로 A, B, C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C의 경우에는 0이 붙어야겠죠. 만약에 두 자리가 아닌 경우는 0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두 자리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0이d란 표현은 두 자리로 표현할 건데 채워지지 않는 공간은 0으로 채웁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를 그대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럼 당신의 번 2. 이번에는 학년은 한 자리, 반은 두 자리, 번호는 세 자리로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전과 똑같이 이번에는 02D, 03D로 하면 그대로 똑같은 코드로 거의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코드 문제 같은 경우 중복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코드를 계속 재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 지우고 처음부터 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재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세수 정렬하기 문제인데 세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고 한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순서대로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 가장 작은 수, 중간 수, 가장 큰 수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수를 받고 세수를 받는 과정은 똑같아요. 세수를 받는데 세수를 받은 후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는 그냥 좀 헷갈리니까 3학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비교하고 A가 더 작다면 A와 C를 비교해서 A 또는 C, 그리고 아니면 B가 더 작다면 B와 또 C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값도 비슷한 형식으로 3학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은 작은 수부터 차례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작은 수 mn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mn 빼기 mx 그리고 mx.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세수의 합 빼기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면 중간에 있는 수가 나오겠죠.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세수를 정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수를 정렬하는 것보다는 다음같이 최소값, 최대값을 먼저 구해놓고 중간값을 나중에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0분 전이란 문제입니다. 30분 전으로 돌아가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주고 그 시간에 30분 전인 시간을 구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일단 60진법으로 바꾼 후에 60진법에서 30을 빼고 그 후에 다시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계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1440진법으로 볼 수 있겠죠. 24시간이고 60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시계의 주기는 144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분 갔을 때의 시간과 1410분 갔을 때의 시간은 똑같아요. 왜냐면 1440주기이기 때문에 결국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30분 전에 시간을 출력하는 것보다 1410분의 시간을 출력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간과 분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를 60진수법으로 바꿉니다. 이걸 S라 해볼게요. S라 했을 때 아닙니다. M을 그대로 유지할게요. 분이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환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분이라는 것을 60진법으로 1440진법으로 변환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30분 전, 즉 1410분 후에 시간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24시간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440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1440으로 나눠줍니다. 그런 후에 출력을 해줄 건데 각각은 분의 60을 나눈 값이 시간이 될 것이고 분의 60으로 나눈 나머지가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빼기 30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빼기 30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h가 0이고 m이 30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 m이 30분 전이면 음수가 되겠죠. 이런 음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퍼센트 연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을 양수로 미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기 30을 하는 것보다 플러스 1410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휴지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꾸고 거기에 2를 곱한다.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자릿수를 일단 받아야 돼요. 두 자릿수를 받는데 받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10의 자릿수는 n 나누기 10이 될 거고 1의 자릿수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를 역전을 하게 된다면 1의 자릿수 곱하기 10 플러스 10의 자릿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을 곱하는 값을 곱하기 2를 하면 압축된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결과값에 따라 n을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n이 100을 넘는다면 퍼센트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 결과 50 이하면 9을 출력하고 n이 50보다 작으면 아닌 경우에는 오마이갓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사실 문제의 조건이 좀 애매해서 여기서 이 100의 자릿수는 무시된다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을 안 붙였네요. 맞네요. 이 문제에서는 숫자를 받고 그 숫자가 10의 자릿수는 n 나누기 10이다. 그리고 1의 자릿수는 n% 10이다를 아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를 바꾼 것은 1의 자리 곱하기 10 더하기 10의 자릿수가 되겠죠. 다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판별. 정수를 받아서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0이면 0을 출력하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문제 중 하나죠. 수를 받고 0보다 크면 만약에 n이 0보다 작으면 아니면 0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판별. 성적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70, C, B, 70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60점 미만이면 F를 출력하시오. 이 문제도 사실 매우 쉬운 문제예요. 매우 쉬운 문제인데 조건문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9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면 몇 점이죠? (70점) 이상이면 (60점) 이상이면 마지막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F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F를 제외한 후에 이제 A, B, C, D와 이 각각의 차이가 10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만도 측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MI 수치에 따라 과체중 정상 비만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냥 단순한 조건문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하, 초과의 의미만 잘 안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서술로 표현하기. 서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 문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1의 자리가 1일 때는 ST, 2일 때는 ND, 3일 때는 RD, 나머지는 TH인데 그 중에서도 10의 자리가 1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 TH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조건문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숫자를 받고 이제 이 숫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서수가 바뀌어요. 일단 그러면 그 수는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 수는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해주고 이제 n에 따라서 바뀔 건데 if n%10은 10의 자리가 1이에요. 10의 자리가 1이다. 그러면 무조건 뒤에 붙는 것은 st입니다. th입니다. th.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닌데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즉 1의 자리가 1이면 st를 출력을 해주고 10으로 나눈 이미지가 그 나머지가 2면 nd를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rd를 붙여주고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모두 th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세미콜론 안 붙여서 틀렸죠. 네, 이 문제는 중요한 게 10을 먼저 예외 처리를 해주고 ST, ND, RD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TH를 먼저 처리해주지 않고 1부터 먼저 처리해줬다면 이 11이라는 케이스가 1인 케이스에 포함이 되면서 틀린 답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건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대값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입력됐을 때 두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제곱을 해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시오. 상당히 귀찮은 문제죠. 심지어 실수입니다. A, B. 일단 입력을 받았습니다. 일단 입력을 받았고 일단 리절트 결과값이 A 플러스 B인 경우를 디폴트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결과값과 두 수를 뺀 값은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겠죠. A 빼기 B와 B 빼기. 그래서 둘 중 큰 값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리절트가 그대로 크다 그러면 리스를 출력을 해주고 아니면은 차이, 이게 절대값이라는 의미예요. 이 절대값을 비교를 해주고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곱한 값을 비교해줘서 다음과 같이 리절트에 더 큰 값을 계속 저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프린트 하면서 이러면 아직 B 나누기 A는 안 했죠. B 나누기 A는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케이스가 좀 많아서 좀 귀찮은 문제고 소수점 6자리로 출력한다니까 0.6LF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틀려가지고 왜 틀렸는지 체크를 했더니 다음같이 제곱을 제가 안 넣었더라고요. 그럼 제곱을 넣어줄 건데 제곱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일일이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math.h에 파워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파워가 파워라는 함수의 약자인데 거듭 제곱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음같이 얘기를 하면 A의 B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를 해주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네요. 사실 이거 강의 찍기 전에 한 번 더 틀렸습니다. 맞았으면 좋겠네요. 맞았죠. 이 문제는 math.h의 파워라는 함수를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가끔 사용하게 될 함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배수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자연수가 주어질 때 각각의 배수 관계를 확인해서 다음 같은 식을 출력을 해주고 배수 관계가 아니면 논을 출력하시오. 그러면 배수 관계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정수를 먼저 출력을 해주면 그러면 A가 만약에 B를 나눈다 또는 B가 A를 나눈다 A가 B를 나눈다 는 다음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b가 a를 나눈다기 때문에 b 곱하기 a 나누기 b a가 정답이 될 거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로 a b 나누기 a b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논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 경우에서는 배수 관계가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각각 b가 a를 나눌 때 a가 b를 나눌 때 이 두 케이스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고 마지막에 else로 나머지 경우인 논을 출력해주는 문제입니다. 윷놀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상태가 들어왔을 때 독에 걸린 모를 출력하시오. 그냥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꼭 변수를 4개를 선언을 해야 되느냐? 사실 아닙니다. 사실 변수를 선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의 개수, 뒤집어진 상태의 개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받고 다 무시를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반복문을 좀 써볼게요. 반복문 써볼 건데 총 입력을 4개를 받을 거예요. 코드원 문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문법을 쓰면 잘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if else 문이니까 이번엔 반복 안 쓰고 그냥 풀게요. 일단 4개를 받습니다. 수를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 뒤집은 상태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이 4개의 합을 중요시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진 상태의 개수에 따라서 독에 걸린 모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만 뒤집어진 상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짜면 됩니다. 이 4개의 값 합으로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럼 1210번 칼로리 계산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를 주고 번호에 따라서 칼로리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열과 반복문, 배열을 알면 훨씬 좋을 것 같지만 배열을 모른다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를 받아줘요. A를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칼로리 합값을 미리 선언을 해줍니다. 0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A가 1이다. 그러면 썸에다가 400. 치즈버거를 먹었으니까 2다. 썸에다가
340. 지금 조건에 따라 그냥 코딩을 해주는 문제예요. 70. 다음과 같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칼로리가 합의될 건데, 여러분들 입력을 2개를 받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아직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만약 반복문을 배웠다는 가정이 있다면 여기 반복문을 넣어서 2번 반복하는 포문, while문을 써서 이걸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숫자 일단 한 개를 먼저 받고 칼로리를 합해주고, 칼로리를 또 받고 칼로리를 합해주는 코드입니다. 이제 칼로리 합을 구했기 때문에 500보다 크면 앵그리, 500 이하면은 노 앵그리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합이 500보다 크면 앵그리, 아니면 다음과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드의 재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구문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코딩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성립 조건입니다. 3개의 직선이 있다. 숫자의 의미는 직선의 길이를 말한다. 여기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f else문 2강 여기서 마저 하고 3강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